여러분 요즘 영양제 많이 드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C, 눈이 피곤하면 루테인, 뼈가 걱정되면 칼슘, 피곤하면 마그네슘, 혈액순환 생각하면 오메가3를 챙겨 먹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집 식탁위가 작은 약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축구 대표팀도 사실 하나의 몸과 같습니다. 어떤 선수는 뼈대가 되고, 어떤 선수는 심장이 되고, 어떤 선수는 눈이 되고, 어떤 선수는 피로를 날려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감독은 그 몸을 살리는 주치의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칼슘을 넣어야 하는지, 언제 비타민을 넣어야 하는지, 언제 적효 에너지를 넣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을 비타민과 영양소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결코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축구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팀 영양소 처방전입니다. 자, 먼저 체코전부터 보겠습니다. 체코 상대로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했던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비타민 C였을까요? 마그네슘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메가3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코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경기였습니다. 전반과 후반을 지나면서 선수들의 다리는 조금씩 무거워지고 상대 수비는 끝까지 버티고 경기 흐름은 한 골 싸움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천천히 흡수되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몸에 들어가자마자 힘이 드는 것, 지친 몸을 즉시 깨우는 것, 마지막 순간 승부를 끝내는 그런 에너지, 그것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그 순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지금 이 경기에 필요한 것은 오현규다. 손흥민이 대한민국의 햇빛 비타민 D처럼 앞에서 팀 전체를 밝히고 있었다면 후반 승부처에는 오현규라는 포도당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현규를 투입하고, 즉 포도당을 투입하고 움직임이 살아나고 결정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방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를 바꾼 것이 아니라 경기의 체질을 바꾼 것입니다. 체코전 처방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후반 즉효 에너지 필요, 처방전, 오현규, 포도당. 정말 기가 막힌 처방이었습니다. 축구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경기 내내 좋은 선수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딱 20분만 미친 듯이 뛰어줄 선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90분 동안 빛나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후반 20분에 모든 것을 바꾸는 선수도 필요합니다. 그날 오현규는 바로 그런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몸에 바로 흡수된 후반전 포도당이었습니다. 여기서 홍명보 감독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독의 교체는 늘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성공하면 명장이고 실패하면 왜 바꿨냐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전의 홍명보 감독은 마치 대표팀 주치의처럼 보였습니다. 몸 상태를 진단하고 경기 흐름을 살피고 상대 수비의 피로도를 보고 지금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비타민을 줄 때와 칼슘을 줄 때와 포도당을 넣어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한 겁니다. 그 처방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체코전 승리는 선수들의 투혼이 만든 승리였고 동시에 홍명보 감독의 맞춤 처방이 만든 승리였습니다. 축구는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를 언제 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필요한 시간에 먹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코전 승리의 숨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전체를 영양소로 하나씩 비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비타민 D와 같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의 비타민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몸이 살아나듯이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대한민국 팬들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아도 상대 수비는 늘 긴장합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 존재감이 바로 햇빛과 같습니다.
어두운 경기장에 빛을 넣는 선수, 팀 전체에 자신감을 주는 선수, 대한민국 축구의 비타민 D, 그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다음은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세웁니다. 몸의 뼈대가 약하면 아무리 근육이 좋아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대표팀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재가 있으면 수비의 뼈대가 생깁니다. 상대 공격수가 밀고 들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안 된다. 이 공간은 내가 지킨다. 그 단단함이 있습니다. 김민재는 대한민국 수비 칼슘입니다. 다음은 황인범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이미지가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 안에서 에너지가 잘 돌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황인범이 바로 그렇습니다. 공을 받고 방향을 바꾸고 템포를 조절하고 패스를 연결하고 팀 전체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은 황인범이 왜 중요한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도 죽고 수비도 흔들립니다. 황인범은 대표팀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한 알짜리 비타민이 아니라 비타민 B군 종합 세트입니다. 다음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큼함, 활력, 생기, 톡 쏘는 느낌.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경기장에서 그 느낌이 생깁니다. 조용하던 화면이 갑자기 반짝입니다. 패스 하나가 상큼하고 드리블 하나가 신선하고 왼발 하나가 상대 수비를 긴장시킵니다. 답답한 공격에 레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선수, 그가 바로 이강인입니다. 대한민국 공격의 비타민 C입니다. 다음은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재성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재성 선수도 그렇습니다. 엄청 화려한 장면만 만드는 선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할 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연결할 때 연결해주고 수비할 때 빈 공간을 메워줍니다. 팀이 소화가 잘 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경기가 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선수, 이재성은 대표팀의 장건강입니다. 다음은 황희찬 선수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타우린입니다. 후반에 황희찬이 들어온다는 것은 에너지 드링크 뚜껑을 따는 느낌입니다. 칙!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몸싸움, 돌파, 속도, 투지. 황희찬은 얌전하게 들어오는 선수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순간 경기의 온도를 올려버립니다. 대한민국의 타우린, 후반전 각성제, 그가 바로 황희찬입니다. 다음은 오현규 선수입니다. 오현규 선수는 오늘의 주인공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빠릅니다. 즉시 흡수됩니다. 몸이 지쳤을 때 바로 힘을 냅니다. 체코전에서 오현규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투입된 뒤 상대 수비가 지친 틈을 파고들었고 결국 승부를 끝냈습니다. 이런 선수가 있으면 감독은 후반에 카드를 한 장 더 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즉교 에너지가 남아있다. 오현규는 대한민국의 포도당입니다. 다음은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규성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듭니다. 최전방에서 버티고 공중볼을 따내기 위해서 싸워주고 상대 수비와 몸을 부딪히면서 공격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선수, 바로 조규성입니다. 화려하게 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백승우 선수입니다. 백승우 선수는 전해질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정말 중요하죠. 전해질이 부족하면 몸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백승우는 중원에서 패스 신호가 끊이지 않게 해주는 선수입니다. 공을 연결하고 템포를 맞추고 중원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보이지 않는 신호를 흐르게 하는 선수, 백승우는 대표팀의 전해질입니다. 다음은 서령우 선수입니다. 서령우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서령우가 뛰면 공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 나갈 길을 열어줍니다. 좌우 순환, 측면 전개, 부드러운 움직임,
서령우는 대표팀의 오메가3입니다. 다음은 조현우 선수입니다. 조현우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눈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골키퍼에게 눈은 생명입니다. 공의 궤적을 읽고 상대 슈팅의 방향을 보고 한순간에 반응해야 합니다. 조현우는 대표팀의 눈을 밝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승규 선수는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면역과 방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대 공격이 바이러스처럼 밀려 들어올 때 골문 앞에서 막아주는 선수, 대한민국의 마지막 면역 방패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 대한민국 대표팀은 정말 하나의 종합 영양제 같습니다. 햇빛 비타민 D 손흥민, 뼈대를 세우는 칼슘 김민재, 상큼한 비타민 C 이강인, 중원의 비타민 B 황인범, 후반 포도당 오현규. 이 조합이 제대로 맞으면 대한민국은 건강한 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체코전에는 포도당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전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멕시코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멕시코전은 체코전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비교적 빠릅니다.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압박도 강하고 경기 템포도 빠르게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홈 분위기와 관중의 열기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필요한 첫 번째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긴장을 풀어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멕시코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력 차이보다 흥분입니다. 상대가 빠르게 압박하고 관중이 소리치고 경기가 거칠어질 때 우리 선수들이 같이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공을 급하게 차지 말고 쓸데없는 파울을 하지 말고 중원에서 리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전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일까요? 멕시코전의 첫 번째 처방은 마그네슘 같은 침착함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영양소는 오메가3입니다. 멕시코의 압박은 정면으로만 뚫으려 하면 경기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순환입니다. 좌우를 넓게 쓰고 공을 빠르게 돌리고 상대가 몰려오면 반대편으로 열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공의 순환이 잘 되어야 팀이 살아납니다. 측면이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령우, 이태석, 김문환, 엄지성 같은 자원들이 측면에서 길을 열어준다면 멕시코의 압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전의 두 번째 처방은 오메가3 같은 측면 순환입니다. 멕시코전에 필요한 세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C입니다. 멕시코전에서 분명히 답답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내려앉고 우리 공격이 막히고 패스가 옆으로만 도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강인 같은 비타민 C입니다. 상큼한 패스 하나, 예상 밖의 드리블 하나, 왼발 크로스 하나, 아니면 세트피스 한 방, 그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창의성은 바로 전술보다 먼저 문을 엽니다. 따라서 멕시코전 세 번째 처방은 비타민 C 같은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한번 포도당입니다. 축구는 후반에 결정됩니다. 멕시코전도 후반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홍명보 감독의 손에는 또 하나의 처방전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오현규일까요? 황희찬이라는 타우린은 아닐까요? 조규성이라는 단백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강인이라는 비타민C가 승부를 바꿀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체코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멕시코전에서도 지금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전반에는 마그네슘처럼 침착하게, 중반에는 오메가3처럼 부드럽게, 답답할 때는 비타민C처럼 창의적으로, 마지막 승부처에는 포도당처럼 강하게. 이것이 멕시코전 대한민국의 영양소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도 감독은 경기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가 막혔니? 어디가 아프니? 무엇이 부족하니? 그렇습니다. 수비가 흔들리면 칼슘을 찾습니다. 중원이 지치면 비타민 B군을 찾습니다. 공격이 답답하면 비타민 C를 찾습니다. 후반에 힘이 떨어지면 포도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축구 감독은 전술가이면서 동시에 처방사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체코전에서 그 처방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멕시코전은 그 처방전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경기입니다. 멕시코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하나의 영양소만 가진 팀이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햇빛이 있고 김민재라는 뼈대가 있고 황인범이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고 이강인이라는 상큼한 창의성이 있고 오현규라는 즉효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양소를 언제 어떻게 넣을지 고민하는 홍명보 감독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체코전은 포도당으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전은 무엇으로 이길까요? 침착함의 마그네슘일까요? 순환의 오메가3일까요? 창의성의 비타민 C일까요? 결정력의 포도당일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섞인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뛰는 선수, 흔들리지 않는 중원, 잘 막아내는 수비, 그리고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 결정력입니다. 결국 좋은 팀은 한 명의 슈퍼스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C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몸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팀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강해지려면 손흥민의 햇빛, 김민재의 칼슘, 황인범의 비타민 B군, 이강인의 비타민 C, 오현규의 포도당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때 대표팀은 진짜 종합 영양제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체코전의 처방은 포도당 같은 오현규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승부처에 필요한 즉효 에너지를 정확히 넣었고 그 처방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멕시코전입니다. 멕시코전의 처방전에는 이렇게 적혀야 합니다. 마그네슘 같은 침착함, 오메가3 같은 순환, 비타민 C 같은 창의성, 그리고 마지막 순간 포도당 같은 결정력.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직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양소가 제 역할을 해낼 때 대한민국 축구의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멕시코전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마그네슘입니까? 오메가3입니까? 비타민 C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포도당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처방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다음 처방전, 우리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에게 처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우리 선수들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